예,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소영입니다.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에 관한 중노위 판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및 쟁점과 판정 요지, 다음 이 판정에 대한 평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그러니까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신청인 갑은 이제 2020년 2월 14일 A사에 입사하여 크레인 신옷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9월 19일 해고된 후에, 그러니까 1년이 안 된 거죠. 그렇죠? 1년이 안 됐어요. 수개월 후에 해고된 후에 이제 노동위원회에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유해서 양 당사자가 이제 화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를 통해서 복직을 했습니다. 화해를 통해서 복직해서 근무하던 중에, 그러면 이제 화해를 하면서 이제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하면서 2021년 12월 31일 다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신청인 A사 사용자는 상시 약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건조업 등을 행하는 법인입니다. 이 사건 초심 진호위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그냥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한 결론을 내리면서 2022년 5월 27일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초심 진호위가 기각을 했고 이제 근로자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재심에서 근로자가 주장한 것은 2020년 9월 19일 날 해고된 후에 노동위원회에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더니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유를 했다. 화해를 이제 노사가 받아들였는데 그 화해의 내용은 그때부터 2020년 12월 7일부터 이제 2020년 12월 7일 화해를 했는데 근로계약 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라고 화해를 한 것입니다. 당시 자신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서 조항을 준용해서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근로자와 이제 계속 1년 내의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 갱신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갱신 기대권은 존재한다. 지금 근로자 주장입니다. 자신은 성실하게 근무했기 때문에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서 이거 갱신 거절은 해고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사용자의 주장은 이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그리고 이 노동위원회가 이 전 사건입니다. 그렇죠? 처음 해고당했을 때 이제 구제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화해 교서에 따라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근로관계는 이제 종료했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그리고 전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근로자와의 이제 사이에. 그리고 첫 번째 해고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2020년 12월 7일 화해할 때 단지 추가로 1년 동안 고용을 보장한다라고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노위에서. 그리고 또 설령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이 근로자가 여러 가지로 이제 직원들 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동들을 해서 직장 질서를 어지럽혔고 틈만 나면 사용자를 상대로 행정관청에 진정, 고소, 고발을 일삼았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까지 감안할 때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중노위는 초심 진호위와 마찬가지로 갱신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고 초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사안의 개요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이제 이 사건 구제 신청이 신의 측에 반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이제 이 사건 특유의 또 사실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실관계가 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여러 가지 해고 구제 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신의 측에 반하는가를 중노위는 판단을 이제 별도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사례와 마찬가지로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그리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여부, 이제 이 세 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설명드렸고요. 다음 판정 요지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신의측 위반 여부. 이 사건 되게 특이한 게요. 이제 이 사건 근로자는 2022년 1월 18일 사용자를 상대로 모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등에 관한 진정을 제기해서 퇴직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 퇴직금을 받은 다음에 2달 이후에 2달 좀 넘었죠? 예. 2달 좀 넘었는데 2달 넘은 다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더라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신의측 위반인가 아닌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노위는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면 우리가 근로기준법 28조에서 규정한 이제 제척기간이 있죠.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그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이제 해야 된다. 그 3개월이 제척기간인데 제척기간 3개월이 있기 때문에 그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제척기간 3개월 이내에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면 근로자가 퇴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근로계약 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가 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날은 2개월 29일, 딱 3개월에서 하루 모자라죠. 그렇죠? 2개월 29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신의 측에 반할 정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신의 측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해서 퇴직금까지 받은 후에, 그렇죠? 다시 이제 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지만 3개월 제척기간 이내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의 측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두 번째 쟁점으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업장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 규칙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제 다시 사실관계를 좀 꼼꼼히 살펴보면 이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4년 2월 14일, 2020년 2월 이게 첫 번째 맺은 근로계약입니다. 2020년 2월 1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20년 9월 19일 사용자로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초심 진호위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요. 초심 진호위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해를 시켰습니다. 이 근로자와 사용자를 화해를 시켰습니다. 근데 화해 조서의 내용이 이제 이 사건 사용자는 2020년 12월 14일자로 원직에 복직시킨다.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은 그 다음 해인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한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그 화해 조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당사자에게 서명을 받은 후에 이제 판단을 하지 않은 거죠. 어쨌든 양 당사자는 화해를 하고 이제 근로계약 기간을 이제 1년 연장시킨 거죠.
그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그 화해 당시에 이 사건 근로자는 그 근로계약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여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에 관해서 시비를 걸 것을 염려해서 그 근로계약서 사항에 본 계약기간 종료 시 계약 내용의 변경이 없는 한 그 본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며 이후에도 동일하다라는 조항을 토대로 그 근로계약 기간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라는 내용을 화해 조서에 포함하였다고 주장하고, 또 이 사건 그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20년 12월 14일 복직하면 2주밖에 일을 못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며 그 1년 더 근로계약 기간 연장을 요청해서 그 화해 조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처럼 당연히 100% 재계약되는 것이었다면 이 사건 근로자가 2주 남았다는 이유로 1년 연장 요건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 날짜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예. 어쨌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화해 조서에서 그 화해 조서를 보면 근로계약 기간을 1년간,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거죠. 자, 그 화해 조서에 자동 연장에 관한 조건 등은 전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장대로 그 2021년 1년간만 근로관계를 체결을 하고 그러한 조건으로 그 화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중노위는 보았습니다. 그 화해 조서의 내용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으로까지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중노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 취업규칙에 보면 근로계약 기간이 그 만료된 경우 회사는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지, 그 전혀 뭐 갱신 관련된 그 어떤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 그리고 또 이 사건 근로자는 그 초심 진호위 신문회의에서 그 위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요건이 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해 준다는 취지의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 이 회사에는 그 최근 3년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하는 직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중노위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중노위 판정 요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평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그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 재계약을 포기하고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를 이의 없이 수령하고 또 지방고용노동청에 또 퇴직금 체불 진정까지 제기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이 근로계약 관계 종료에 대한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신의 측에 반한다고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사용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여기에 대한 판례를 그 기본 이제 대표 판례를 보면은요, 해고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공탁한 해고 수당과 퇴직금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고, 또 다른 회사에 취업까지 했더라도 해고 처분 즉시 그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에서 구제 명령이 있었고, 즉 부당노동행위 구제 명령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에 대한 그 사용자의 불복으로 계속 다투고 있으면서 이 공탁금을 사용자가 공탁한 이 해고수당이죠. 퇴직금하고 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위 근로자가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해고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91년도 대표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이제 중노위는 이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에 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제척기간 3개월 내에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면 근로자가 퇴직을
그 퇴직에 동의했다고, 즉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 그 제척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당이고 구제 신청 그 날짜가 신의 측에 반할 정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 신청은 일단 신의 측에는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이제 그 평석을 해보면, 이제 두 번째 쟁점이 이제 그 계약 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그 이제 대표 판례를 간략하게 요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더라도, 그렇죠? 그렇더라도 그 이 회사에 어떤 그 회사의 근로계약이든 취업규칙이든 단체 협약이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근데 이 사업장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었죠. 그리고 설사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이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사정을 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로계약의 내용, 또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또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또 그리고 그 사업장의 어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 그렇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위반해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리고 그렇다면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에 대한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일단 이 사업장에 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 규칙에는 전혀 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 그리고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일단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변 정황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장에는 그러한 것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건에서 2020년 12월 7일 노사가 화해 당시 첫 번째 해고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해서 화해를 했을 때, 그 화해 조서 작성 당시 자동 연장에 관한 조건이 전혀 그 화해 조서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중노위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즉 화해 조서에서 정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끝났다, 종료되었다가 판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사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